자,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는 겁니다. 첫 단원 뭐죠? 예, 여러 가지 방정식입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 제목처럼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이 제목 하나, 자, 제가 좀 이따가 이거 그냥 여러분 오늘 오기 전에 필기를 다 해뒀어요. 그래서 어차피 쓰면서 하면 시간도 걸릴 거고, 그래서 다 그냥 필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간 비반에서 찍었어요. 이걸 보내줄 거니까 개념들 정리해 오세요. 개념들 스스로 알아서 부족한 부분 정리하라고 했더니 정리를 안 하더라고 잘. 그래서 그냥 숙제로 줄 겁니다. 예, 알겠죠? 예, 다시 정리해 오세요.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담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셀에 보면 지금 이게 샘플리드 드린 거예요. 저번에 RPM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센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기 전에 센으로 한번 해놓고 하려고. 왜? 까먹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래서 여기 덩어리가 몇 덩어리냐면 6덩어리, 6-6까지 있죠. 그냥 그렇지? 6-6까지인데 저는 8덩어리를 나눴어요. 8덩어리 알겠죠? 8덩어리. 자, 그럼 첫 번째 뭐냐? 제목만 먼저 보고 갈게요. 3차, 4차 방식 뭐예요? 푸는 거. 네, 두 번째 뭐야? 3차 방식 뭐야? 근과 개수의 관계. 세 번째 뭐냐? 3차 방식 만들기. 3차 방식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죠. 그죠? 3차 방식 만들기. 네 번째 뭐예요? 혈내근 얘기 또 나오죠? 중간에 나왔는데 기말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 뭐야? 오메가 얘기. 지겹잖아. 오메가 중간 때 많이 이미 연습했어 안 했어? 했죠? 예, 오메가 얘기. 그 다음 뭐예요? 연립 2차 방식이야. 연립 2차 방식.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가 다 얘기 나누겠고. 그 다음 뭐야? 공통근 얘기. 아, 중간에도 공통근 내는 학교가 있지만 주로 기말에 낸다 보시면 돼요. 2차 방식의 공통근. 예. 그 다음에 뭐야? 부정방정식. 이렇게 해서 한 8덩어리 많죠? 예, 근데 여러분 다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서 예. 자, 빨리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자, 2차 방식 어떻게 풀어요? 2차 방식? 인수분해에서 풀죠. 인수분해 안 되면 그대공식에서 풀죠. 물론 제곱근 모양이면 제곱근 이용할 수도 있죠. 그죠? 그 세 가지. 3차, 4차 방식도 어떻게 풀어요? 인주분해해서 푸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가장 먼저 3차, 4차 방식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인조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죠. 그쵸? 인수정분 점축법이 제일 떠올라야 돼. 그러면 그치? 맞지? 그러나 한 번 더 정리하고 갈 거야. 중간고사에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몇 가지 배웠어요? 4가지. 공통부분 있으면 어떻게 했고? 치환했고. 그래? 보기차식이면 어떻게 돼?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합작골로 고쳐서 풀었다. 기억나요? 안 나요? 완전제곱식 이용할 때는 1차 항의 반의 제곱이 아니라 상수항에 맞춰서 상수항을 이용해서 완전제곱 만들었다는 것까지 다 A반은 다 알고 있겠죠? 그다음 문자가 여러 개 뭐 했어요? 내림차수 풀었습니다. 그렇죠? 차수가 가장 낮은 한 문자에 대해서 또는 차수가 똑같으면 아무거나 골라서 한 문자에 내림차수로 풀었었는데 요 얘기는 이번엔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인수분해가 아니라 3차, 4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잘 안 나오긴 할 거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3차 이상의 고차식들 인수분해하려면 인수형이란 뭐야? 조립제법, 인조 이렇게 풀었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4차 방식은 무조건 인조부터 하지 말고 뭔지 먼저 확인해라. 보기차식은 아닌지. 그 다음 뭐야? 상반 방정식이 뭐야? 개수가 뭐야? 대칭되는 놈. 그치? 걔네 아닌지 꼭 확인하고 인조를 들어가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3차 방식 근다 개수의 관계인데 교육과정에 3차만 배우지 4차 안 배우지. 그치? 4차 안 배우지만 4차, 5차, 6차, 100차, 만차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항상 분모가 누구다? 최고차는 개수가 분모야. 그래서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렇게 가는 거지. 부호는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3차 방식이면 세근의 합이 있고 두 분씩 곱한 것의 합이 있고 세근의 곱이 있죠. 4차 방식이면 어떻게 돼요? 4차 방식이면 4근의 합이 있고 두 개씩 곱한 것의 합이 있고 세 개씩 곱한 것의 합이 있고 네 개 곱이 있겠죠. 100차 방식이면 그죠? 다 더한 거, 100개 다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세 개씩 곱해서 더한 거, 네 개씩 곱해서 더한 거, 다섯 개씩 곱해서 더한 거, 뚜뚜뚜뚜 98개씩 곱해서 더한 거, 99개씩 곱해서 더한 거, 100개 곱 이렇게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2차 때 다 얘기했었기 때문에 생략. 자, 어디까지 같이 보고 시작할 거냐면
요까지만 같이 보고 시작할게요. 켤레가 전까지 끊고 3차 방식 만들기는 뭐다?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3차 방정식이 있으면 그죠? 당연히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를 인수로 가져야 돼. 거기다 직업창에서 곱한 거는 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걸 이용하지 말라 그랬죠. 요걸 전개한식 x 3승에다가 다 더한 거 x제곱 2개 곱하고 2개 곱하고 2개 곱한 거 x 따따따 곱한 거 이렇게 되죠. 거기다 최고차항 계수 전체 괄호치고 최고차항에서 곱한 거가 얼마? 빵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말로 공식 외우자 그랬어. x 3승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 분씩 곱한 것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 전체 괄호 최고차항 계수는 빵.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 뿔, 마 이렇게 오죠. 2차 방식도 마찬가지였잖아. 2차 방식 때도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알파 베타 근이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곱한 거는 빵이잖아. 그럼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x 플러스 2분의 곱 그죠? 그렇게 최고차항 계수 곱한 것은 빵 마뿔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로 마뿔 마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알겠죠? 3차 방식 만들기를 요 한글말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좋겠다. 보내줄 거니까 여러분 다 개념 정리 다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그대로 가면 힘든데 그대로 가지 말고 역수분일 때는 개수가 뭐인지 알아요? 까꾸루 우리 개수 까꾸루 역수분 개수 까꾸루 기억나 안 나? 나지 그지? 애들이 아까 B반에 안 난다 그래가지고 서현이 이거 배운 적 있니? 이게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0이라는 3차 방식 있으면 2차일 때도 마찬가지야. 4차일 때도 마찬가지야.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대신 그 근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걔 역수인 근들을 가지려면 개수가 DCBA 까꾸로 됩니다. 까꾸로. 들은 적 있나요? 네.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웨인지 확인 한 번 더 하시죠. 평김에 베타가 여기 근이면 집어넣으니까 베타 3승 베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성립하는 식이죠. 그러면 그거를 나누기 양변을 나누기 알파 3승을 해볼 거야. 알파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겠죠. 나누면 A가 되고요. 베타 3승 나누니까 베타분의 B가 되고요. 베타 제곱분의 C가 되고요. 베타 3승분의 D가 되는데 맞죠? 그럼 여기 맞는 식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무슨 상태냐? dx 3승에다가 베타분의 1을 넣은 거죠. cx 제곱에다가 그죠? x좌에게 베타분의 1을 넣으면 이렇게 되죠. bx에다가 x에 베타분의 1을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베타분의 1을 넣어서 되는 식이야. 그럼 이 식에다 베타분의 1을 넣으면 성립한다는 건 베타분의 1이 여기에 근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알파, 감마 똑같은 그죠? 예. 원리로 쭈르륵 내려오면 알파분의 감마분의 1이 여기 근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역수분 가지면 개수가 까꾸루다. 역수분 가지면 개수가 까꾸루다. 그리고 개수가 까꾸로 되어 있으면 역수분을 갖는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요 정도 내용까지만 세 덩어리만 얘기해놓고 요 관련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풀어봅시다. 풀어보면 자, 다시 오고 당연히 오늘 하는 문제들 쉬워 안 쉬워? 쉽겠죠, 그죠? 쉽습니다. 자. 3차 방식 가장 큰 근 알파, 가장 작은 근 베타를 할 때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을 구해라. 3차 방식이니까 인수분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요? 102쪽이에요 여러분들. 뭘로 할까요? 인수정리, 조립주법. 인수정리 집어넣어서 0 되는 값 찾아야 되죠? 누구예요? 1이죠 1.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알겠거든요. 그쵸? 그러면 개수를 쓰시고 1 집어넣어서 0이면 1을 이렇게 써주시면 1 마일 0 안 되면 잘못한 거죠. 예, 됐으면 1 집어서 0이면 얘가 어떻게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 다음에 얘가 몫이잖아. 얘를 얘로 나눈 몫이 x제곱 x-2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야? 0 되게 하는 거 찾아라. 얘 인수분해 또 돼야 안 돼요? 되죠? x-2 x 플러스 1 x 빼기 1은 0인 거니까 1하고 2하고 마일 제일 큰 근은 2 제일 작은 근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인 거니까 이렇게 빼라고 하면 답이 얼마? 3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아는 거고 다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개념 정리하는 김에 한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얘들아 693을 우리가 보면
네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래.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서, 그러니까 인수정리 조립주법에서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놈이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놈이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놈이지. 이건 뭐야? x 빼기 알파 뭐라고요?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x 빼기 델타에 다가 뭐 해놓은 거야? 1을 넣은 거지. 여기에 네근이 이거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0 이렇게 그죠? 되는 식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이 요거랑 같은 식인 거니까 그죠? 얘는 였다 1 넣은 거니까 다른 말은 였다가 얼마? 1 넣은 게 답이죠. 1을 넣으니까 요렇게 이게 답입니다. 호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4가 답이 되겠군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힘들게 다 계산해서 집어넣어서 풀지 말자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건 뭘로 가지? 그 밑에 걸로 가야겠다. 자 695를 한번 봅시다. 695를 보니까 딱 이거 몇 차 방식이에요? 4차인데 그냥 전개해서 가도 되겠지만 귀찮잖아. 뭐 하러 가는 문제야? 그지? 우리 그죠? 풀이할 때 인수정리 조립주법이 기본이지만 우리 복잡하신 인수분 4가지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 그래서 공통 부분 있으면 뭐야? 치환하는 것이다. 치환하는 것이다. 얘를 x로 얘를 뭐 치환해도 되겠지만 얘 전체를 치환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낫겠죠? 이게 더 전체를 치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라지 x, 라지 a로 합시다. 라지 a시고 얘가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a 빼기 얼마? 1 아닙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얘는 a 빼기 1이에요. a 빼기 1 마이너스 11은 0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5 빼기 11인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a 마이너스 6과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가 누구? 저 녀석이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1 쓰고 빼기 6까지 쓰니까 얼마가 돼요? 써줄게. B번 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썼어요. 아우, 귀찮아. 자, 썼어요. 좋아요. 맞죠? 그럼 얘들아, 둘 다 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모든 실근의 곱이 A고요. 모든 허근의 합이 B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이 실근 가진 놈이에요? 오른쪽이 실근 가진 놈이에요? 왼쪽. 그렇죠. 상수항이 마이너스 뭐예요? 실근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왜요? 이거 까먹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A는 무조건 뭐 만들어 놓고 할 거야? 양수 만들어 놓고 할 거 아니야? 그럼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 그러면 A가 양수, C가 음수라면 마마 곱해서 뭐가 됩니까? 양수. B제곱도 양수니까 얘가 양수 되거든요. C가 마이너스면, 상수항이 마이너스면 아유 실근 가져 얘는. 알겠죠? 네, 이거는 실근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얘 눈으로 판별식이라도 B제곱 빼기 4AC 눈으로 판별식이라도 얘가 작은 게 보입니다. 얘가 바로 허근을 갖죠. 그래서 모든 실근의 곱이니까 근각에서 관계에서 얼마? 마 5가 되고요. A가 자 허근의 합이네요. 해군의 합이니까 얼마? 마 1. 허근의 합은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뭔 말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 왜요? 뭐요? 아닙니까? 다 쉬운 거잖아. 개념 정리하는 중이야. 우리가 본격적인 거는 그죠? 고생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어려운 학교에서 우리가 하게 되겠죠. 자, 선생님, 자, 1 봤어요. 4차 방식. 뭐 인수정리 조립주법 해야 됩니까? 아니요. 4차 방식을 하기 전에 항상 뭐인지 확인해라. 보기차식인지 얼마? 상반 방식, 개수 대칭인지를 확인하고 출발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보기차식이에요. 그죠? 4차, 2차 상수항이가 보기차식입니다. 그러면 x제곱을 라지 x, 라지 a 아무거나 하시고요. 자, 보기차식이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구분하잖아. 그지? 이건 뭐예요? 되는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1, x 빼기 4가 0이고 x제곱 빼기 1이잖아요. 인수분해 그냥 고쳐합시다. x제곱 빼기 1인 거니까 이렇게
또 x제곱 빼기 4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얘네들이 다 절대값으로 더하는 거니까 답이 얼마입니까? 6 되겠죠, 그죠? 예. 그럼 문제될 거 없다. 자, 그러면 선생님. 자, 얘는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될 때 내근에 뭐 이거 구하래요. 우리 이미 다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려면. 그러나 일단 먼저 정석대로 가보시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하고 라지 x제곱 더하기 3 라지 x 더하기 36은 0. 자, 보기차식이어서 여기 치환으로 출발한 다음에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안 되면 네, 상수항 이용해서 완전제곱 만들고 합작꼴로 고쳐준다. 자, 3 반의 제곱 넣지 않고요, 그죠? 뭐 반 여기 반의 제곱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넣고 빼기 4분의 9 이런 거 안 해준다는 거, 그렇지? 보기차식일 때 이렇게 안 해준다. 함수일 때는 이렇게 해주지만 보기차식일 때 이렇게 안 해주고 누구에 맞춘다? 네, 36에 맞춘다. 36은 6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얘가 x 더하기 6의 제곱이냐 x 빼기 6의 제곱이냐 이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 딱 봐도 그러면 x제곱 36 그럼 12x 빼기 얼마? 9x 요거에 딱 맞춰야 될 것 같죠? 마이너스 12x면 플러스 얼마? 15x가 돼야 되니까 밑에 걸 합쳐봐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게 주의해야 될 점이 시험 풀어줄 때 어떻게 시험을 풀어주라고 제발 소수령 시험 풀어줄 때도 뭐 니네 스스로도 착각하지 않으면 x제곱이니까 9x제곱이면 9x제곱 곱자면 차라리 3x 얼마? 제곱이라고 적어. 근데 저번에도 내가 최근이었어. 중간고사 보기 직전에도 내가 이거 인수했을 때 9x 적은 애들 봐가지고 돌아버린 줄 알았는데. 자, 그럼 안 되죠. 3차 만들었죠? 요거 더하기 요거 빼기 요렇게 올 수 있겠다. 맞습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분의 이거 그 다음 감마 델타 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 이렇게 되겠죠. 누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상관없지.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여기 두 개를 감마 델타를 하면 되지. 아니면 여기 알파 베타 여기 감마 델타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3이라 하시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6 감마 더하기 델타는 3이라고 하시고 감마 곱하기 베타는 6이라고 하시면 얘는 뭐냐 6분의 마3인 거죠. 마3. 자, 얘는 뭐냐 6분의 얼마예요? 6분의 3 더하면 얼마예요? 0. 이렇게 풀면 소수령을 푸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푸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보기차식일 때 인수분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한 연습이었다. 그러나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다. 뭐다? 여기는 이건데 얘는 뭐야? 역수근이잖아요. 그래 맞습니까? 역수근이 개수가 까꾸루 개수가 까꾸루 되는데 우리가 교육과정에 3차 방식 등계까지밖에 없지만 3차 방식 등단 개수 관계밖에 없지만 4차, 5차, 6차 다 마찬가지 안 마찬가지? 마찬가지. 개수가 까꾸루인 방식의 네근의 합이죠. 안 적어도 되죠. 4제곱 까꾸루 3x제곱 더하기 1은 0. 안 적어도 됩니다. 아까도 이거 얼마나 그랬더니 36분의 마3이 대답하는 애가 있었는데 맴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예. 마이너스 1분의 b 그럼 얼마가 돼? x 4승계수 그 다음 누굴 봐? x 3승계수를 봐. 3승계수 있어 없어? 없어. 빵이에요 빵.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적지도 마시고 원래 얼마? 머릿속에 36분의 얼마? 요 앞에 없네? x계수가 없네? 그러면 거꾸로 했을 때도 빵이네 어차피.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답이 얼마? 0이에요 0. 알았어요? 눈으로 보고 0 나와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예. 그러면 자 그 밑에 자 703번을 보실게요. 몇 차 방식? 4차 방식. 인수정리 조립조법 먼저 할까? 아니요. 4차 방식 인수정리 조립조법 하기 전에 항상 뭐인지 보기차식은 아닌지 개수대칭 상반 방정식은 아닌지 확인하고 가자. 아 이건 아까 비방 설명하다 적어놓은 건데 인수분해를 해야 이게 인수분해를 해야 곱해서 0된 놈이면 얘가 0, 얘가 0, 얘가 0 그치?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3차, 4차 방정식 풀 때 당연히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 A반 설명할 필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자 필기를 찍어서 보내줄 거니까 왜 있나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인조를 하기 전에 딱 보니까 뭐 개수가 뭐야? 대칭이야. 얘들아 우리가 능력 없을 때 이 능력 없을 때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이거 어떻게 인수분했어요?
어떻게 손했어요? 능력 없을 때 어떻게 손했어요? X제곱으로 가운데 나오고 묶었죠? 묶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변 나눠도 돼. 나눠도 되는데 중간 때처럼 묶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묶으면 요게 남죠? 요게 남죠? 요거죠? 묶었으니까 요거죠? 요겁니다. 그럼 얘가 짝꿍. 얘 짝꿍 항상 먼저 봅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혹시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은 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 얘로 묶어야 돼, 얘로. 알겠죠? 근데 지금 얘 보니까 5로 묶고 나면 뭐가 돼요? x 더하기 알파 x분의 1이잖아. 이러니까 이제 이걸로 지금 만들어가는 게 맞지만 요걸로 묶이게 되면 걔로 만들어줘야 돼. 얘를 만들어줄 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얘는 빼기 2가 되는 거죠. 맞죠? 이거를 이렇게 마사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죠? 여기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얘를 뭐 하는 겁니까? 치환하는 거 하나를 몰라요? 알고 계시죠? 치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인수가 됩니까? 네, 되죠. 이렇게. 자, 치환 풀어주면요. 얘가 라지 x였거든요. 걔가 라지 x였거든요. 그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x를 한 놈씩, x 하나 여기다 곱해주고, x 하나 뭐야? 여기다 곱해주는 거, 그게 인수분해였죠. 맞죠? 그래서 만약에 능력이었기 때문에 나누고 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변에 어차피 똑같은 곱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거든. 알았지? 이렇게 하면 돼. 자, 어차피 이렇게 옵니다. 자, x 하나 곱해주니까 x제곱에다가 6x에다가 x 곱하면 1이죠. 내림 차수 적을게요. x 하나 곱해주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x에다가 플러스 1이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네. 인수분해, 과거 인수분해 연습해본 거고 실제로 여기 0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고 갔었어도 상관이 없다. 알겠죠? 나누고 갔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눈 상태에서 양변이 없었을 거니까 양변에 x를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했으면 되는 거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풀이 저 풀이 다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실근을 구하래. 실근을 구하래. 실근. 야, 얘 딱 봐도 뭐야? 학원이가 알아 몰라? 네. 알지? 그지? 예, 그래서 얘의 이것 또는 얘가 0인데 얘는 허근이가 아니까 여기 2 곱하기 3. 자,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얼마가 돼요? 8이죠. 8. x는 그래서 마삼 뿔마 얼마? 2 루트 2. 답이 몇 번이냐면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기억날 거라고 생각해요. 다 기억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그다음 자, 이 근이 한 근이 3이야. 3은 뭐 하면 돼? 근은 대입하면 돼요. 그럼 대입하는 순간 K가 알아 몰라? 알게 되겠지. K 아니까 인수분해 그지? 3이 근이 이거 집어서 연결값이 아니까 조립주법만 하면 나머지 2차 방식 알게 되고 그잖아. 1차 곱하기 2차가 나오게 되고 나머지 두 분의 합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게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 대입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709번 이 근이 있죠. 근은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대입을 해보자.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 a 알파 3승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더하기 c 알파 빼기 t는 0이 이게 성립하는 식이 됩니다. 맞는 식이 된 거야. 근이 알파였으니까. 그때 마이너스 알파 여기 근이냐? 그러면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봐야지. 대입해봐. a 곱하기 말파 3승 b 곱하기 말파 제곱 c 곱하기 말파 더하기 t는 0. 예. 여러분 다 예초부터 전개할 때부터 이거 마이너스 그죠? 이게 왜 알파가 적혔니? 이렇게 해야지. 마이너스 자 a 알파 3승 플러스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c 알파 더하기 d 0이라고 애초부터 이거 초록색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기반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자, 문제는 얘가 여기 근이려면 이 식이 맞아야 되잖아. 이 식 맞는 식이야, 틀린 식이야? 맞는 식이야, 틀린 식이야? 왜 틀려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게 맞는 식이었죠? 얘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이항하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되죠? 또 얘 이항하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되죠? 맞는 식이야, 틀린 식이야? 맞는 식이야, 맞는 식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기억은 성립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얘들아 그 있잖아. 하하 이 사람들. 봐봐요. x제곱 빼기 4는 0이라는 방식하고 자 같은 방식이야 다른 방식이야? 달라요? 같아요. 같은 방식이 알았어요? 네. 얘가 맞을 거예요. 불쌍히 다르다고 뭐 어떻게 해요? 자 일단 자 같죠? 이 양만 똑같잖아요. 자 얘는 여기 근이냐? 선생님 아까처럼 집어넣어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 아까 이미 우리가 아까 왜 보여줬냐면 역수근 하는 거 그때 보여주고 그때 안 보여줘도 돼서 그렇게 한 거야. 그게 뭐야? 야 씨. 여기다 집어넣어서 뭐 해도 되지만 이거 우리가 알잖아. 얘랑 얘가 무슨 관계야? 역수근은 개수가 까꾸루 뭐야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알겠습니까? 네. 채연이 무슨 말이 있어? 얘는 뭐야? 잠깐만 얘랑 뭐예요? 역수네요. 그럼 그렇지? 예. 얘랑 역수근을 가지려면 개수가 까꾸루 개수가 까꾸루 그치? 얘는 여기 근이겠죠? 그럼 이거 지금 맞아 틀려요? 맞는 거죠. 다른 거 아닌 거예요. 알았어요? 맞죠? 여기 근인 거죠. 맞죠? 같은 거예요. 위아래. 이 양만하면 똑같은 놈이잖아. 맞네요. 자, 그 정도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밑에 거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3차 방식 중분을 가져요. 오, 중분. 자, 3차 방식 일단 뭐야? 인수분해, 인수정리 조립집합 해보시죠. 이 K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 집어넣을까요? 1을 넣으면 되죠? 1을 넣었더니 하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어서 용되는 값을 알았기 때문에 자 조립주법을 부르겠습니다. 연선이 조립주법 부르세요.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 K 먼저 부르면 죽일 뻔했는데. 자, 2차가 없죠. 0 꼭 써야 돼요. 알았습니까? 예. 자, 1. 그래서 1 곱하기 1 마이 K 더하면 0 됐죠. 그렇죠? 그래서 1 집어서 0이니까 x 빼기를 인수로 가지고 x제곱 x 마이 K는 0 이렇게 인수면 되는데 얘가 죽은 가지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답하시죠. 어떻게 돼야 되죠? 얘가 판별시 0보다 0이 돼야 되죠. 맞아 아니야? 맞아? 근데 그거만 있어요? 아니죠. 뭐가 있죠? 얘가 뭘 가져요? x 1을 뭐야? 근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근이 두 개지만 1 이렇게 중분일 수 있는 거죠. 맞아 아니야? 그치? 이게 중요하지 그치?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이다. 그럼 8K가 마이인 거니까 K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하나 X가 여기서 X 1을 근으로 가져야 돼. 얘가 X 1을 근으로 가져야 돼. 1 더하기 1 빼기 2K가 0인 거니까 2K가 얼마? 2인 거니까 K가 1이죠. 이제 모든 K 값은 합입니다. 모든 K 값 합은 얼마예요? 8분의 얼마? 7 이렇게 되겠네. 알겠지? 8분의 7. 자 문제는 모두 나온다. 중근 말고 모두 나와요. 서로 뭐예요? 다른 뭐예요? 세 실근 맞습니까? 3차 방식 서다 세실 서로 다른 세 실근인 경우는 얘가 판별시험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거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가 판별시험보다 크더라도 1이랑 2면 어떡할까요? 1이 중근이잖아. 그럼 그래. 누구 깔아야 돼? 얘가 1이 아닌 걸 깔아야 돼. 알겠습니까? 이 내용 미분가서 똑같이 미분가면 3차 방식 4차 방식 다룬다고요? 미분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 다뤄요. 3차 4차를 3차 4차 할 때 여러가지 미분 특강 들은 사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동일하게 서다세시 이런 거 잘 찾아야 돼요. 4차 함수 그래프 할 때 요 같이 요 내용 중요한 겁니다. 중근가 3차가 중근 가지는 경우 3차가 서다 세실인 경우 서로 다른 세실을 가지는 경우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 같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요것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래요. 예. 자 넘어가면 3차 방식 근과 개수의 관계 세근이거나 세근이 이렇게 주면 보통 근과계성이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딱 봐도 얘 뭐하라 이게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다 알잖아. 뭐만 하면 돼요? 그치? 세근의 합만 하면 돼. 세근의 합. 세근의 합 얼마죠? 마이죠, 마이.
그러면 얘가 뭐죠? 얘는 2 빼기 얼마? 마이 빼기 얼마? 감마. 얘는 뭐죠?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 빼기 알파. 얘는 뭐죠? 감마 더하기 알파는 마이 빼기 얼마?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돼요? 안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 전개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귀찮잖아요.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알파, 그죠? x 빼기 감마,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얼마 집어넣은 겁니까? 마이를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를 넣은 거죠. 그래서 8, 마이 집어넣으면 4, 2, 8, 마이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면서 답이 얼마? 2 이렇게 오게 된다. 이렇게 푸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죠? 3차까지 근계 너무 아는 내용이라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중. 그래도 3차까지 근계랑 작성 문제를 정석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정석대로 그냥 한번 풀어보죠. 정석대로. 자, 719를 정석대로 풀어보면 자,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3차까지 만들려고 할 때 세근의 합을 따로 구하고 두근씩 곱하고 4를 따로 구하고 세근의 곱을 먼저 따로 구해서 마풀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식을. 알겠지? 우리가 두근의 합을 알고 두근의 곱을 알 때 이런 방식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 최고차항 계수는 빵이라고 우리가 2차 방식 만들었듯이 똑같이 3차 방식도 그렇게 2차 방식에서는 합이랑 곱이 필요했고 3차 방식에서는 세 개가 필요하죠. 자, 일단 가봅시다. 요거의 세근이 이거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고요. 두근씩 곱한 것의 합은 근각성에서 얼마? 마 1이 되겠고요. 그렇죠? 요거 반대 그대로 반대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여기는 요거의 부호 반대 됩니다. 요걸 힌트로 준 상태야. 요 힌트로 준 상태에서 얘네를 세 개를 근으로 가지고 3승 계수가 1인 3차 방식. 얘네 세 개 뭐가 필요합니까? 합. 처음에 뭐가 필요해요? 세근의 합이 필요하면 세근의 합. 알겠죠? 세근 합이 필요해요. 자, 곧장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뭐예요? 분모가 다르니까 뭐 할까요? 통분을 합니다. 여기 베타 감마 베타 감마 여기는 알파 감마 알파 감마 여기는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되겠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근씩 곱하고 4은 얘 두 개 곱하면 이렇게 얘 두 개 곱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얘 두 개 곱하면 이렇게 요겁니다. 곧장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통분하면 여기 감마 올라가고 알파 올라가고 베타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세근은 뭐예요? 곱. 세 개가 곱하면 요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얘는 뭐냐? 이게 뭔가요? 마일분의 얘가 뭔가요? 마일이죠. 그럼 얼마나 돼요? 1인 겁니다. 얘는 얼마인가요? 마일이죠. 그 다음 얘는 얼마인가요? 2가 되죠. 그래서 마 2가 됐고요. 얘는 뭐가 됐어요? 마일분의 얼마? 1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x 3승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근씩 곱한 것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 이렇게 하고 최고차항 계수 전체 괄호 친 다음에 얘가 2였으면 곱하기 3에서 곱하기 3 근데 지금 1이니까 그건 얼마? 빵으로 끝난다. 이게 정석입니다. 알겠습니까? 3차 방식 만들기 3차 방식 작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여기 적혀있네요. 3차 방식 작성이라고 그 유형입니다. 그 제목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글말로 외워서 x3승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근씩 곱하면 4x 마이너스 세근의 곱는 빵 이걸로 우리가 기억해주면 좋겠고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이렇게 왔더니 귀찮잖아. 우리 문제를 뭐라 줬어 지금 보니까 무슨 문 줬어요? 역수근 뭐야? 개수가 뭐야? 까꾸루 그래서 까꾸루니까 1x 3승 마이너스 1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빵 이러고 넘어가서 실제 된다 안 된다? 된다. 최고차항에서 물론 달랐으면 곱하기 최고차항에서 붙였으면 된다. 알겠죠? 네. 별거 없네요. 그죠? 예. 오랜만에 다시 쉽게 우리가 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이건 내가 진짜 이거 A반에서 안 된 사람 없죠, 그죠? 예, 이제 시렵지 않니, 진짜, 그지? 예.
여기 보이면 P1은 안 써도 되는데 P1은 마일이고 P3이 얼마? 마일이고 P4가 얼마? 마일이고 괄호 안에 관계랑 뭐 2배, 3배, 4배 될 때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잖아. 근데 이게 똑같으니까 PX는 얼마에? 마일에 뭐야? 다가 이거 1, 3, 4 나온 거니까 이것의 근이 얼마야? 1하고 얼마? 3하고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어야지 다르게 풀면 안 됩니다. 이거 보자마자 PX는 마일 요거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오는 게 정도가 아니라 이제가 우리가 아니야. 아직 논리가 안 된 사람들은 자 넘어가요. 능력의 근이 근이 얼마? 1하고 3하고 4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1 넣어서 0이 되죠? 그럼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음. 3 넣어서 0이 되죠? 그럼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음. 4 넣어서 0이 되죠?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음. 그래서 px는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4에다가 더 빼기 이렇게 오는 거죠. 물론 여기 최고차 대수를 1이라고 안 알려줬으면 그 최고차에서 붙여야 됩니다. 맞죠? 근데 지금 최고차에서 1이었기 때문에 그냥 1 두면 되고 1 안 줬으면 K나 A로 이렇게 두고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곧장 오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알겠지? 그치? 1 넣어서 이게 되고 3 넣어서 이게 되고 4 넣어서 이게 되고 당연히 1 넣어서 사라져서 마일 되고 3 넣어서 사라져서 마일 되고 사라져 마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고 알았어? 그래서 곧장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지 않 서술형이 뭐 이렇게 논리 딱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알겠죠? 이건 모르면 안 된다 아무도 모르면 안 된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세 덩어리가 끝난 거야 3차 방식 푸는 법 풀이 근 구하는 거 그 다음 뭐야 근과 계수 관계 3차 방식 뭐야? 만들기 이렇게까지 끝이고요. 켤레근 다 알지, 그잖아. P 더하기 Q 루트 M, P 빼기 Q 루트 M 여기 루트가 들어간 뭐예요? 이거 무슨 수예요? 다 적어놨죠. 무리수. 무리수 켤레근 가질 조건이 뭐야? 개수가 유리수. 개수가 유리수 똑같아요. 2차 방식에서 똑같습니다. 물론 얘들아 좀 엄밀하게 해놔. 뭐 PQ는 당연히 유리수야. 왜냐면 Q가 루트면 루트가 사라지게 하면 무리수가 안 될 거 아니야. 얘가. 그럴 수 있잖아. Q가 0이어도 안 돼. Q가 0이면 뭐야? 무리수가 아닐 거 아니야. 이거 가장 어려운 학교에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 얘기해둘게. 옛날에도 했지만 최근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잘 없긴 했잖아. 근데 원래 이런 것까지 중요한 거야. 어려운 학교들에서는. 자, 루트 M이 그리고 뭐야? 루트가 풀어지면 무리수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켤레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루트 M은 이 안에가 제곱이어서 루트가 벗겨진 일이 없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확실하게 무리수 켤레 그릴 때는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또 마찬가지 이렇게요. i가 들어가 있는 허수 켤레근이면 PQ는 뭐야? 실수해야 돼. 왜? Q가 i여서 얘를 실수 만들면 의미가 없잖아. 그치? Q가 또 0이어서 실수근이면 켤레근 의미가 없잖아. 알았죠? 이런 상태일 때 허수 켤레 가지려면 개수가 실수 복수수는 실수 허수 나눠지고 실수는 유리수 무리수 나눠지는데 허수 켤레 가질 거면 개수 실수 무리수 켤레 가질 거면 서로 반대되는 너무 작고 개수 유리수 요거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오메가 얘기를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오메가 얘기는 뭐 중학생들 중장창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켤레근이랑 오메가 문제를 좀 가보면요. 누구라지?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쉬운 거 하자. 자 그러면 자 얘를 보시죠. 얘가 하는 근이 이거야. 다른 애 누구면 좋겠어? 1-루트면 좋겠지. 그러기 위한 조건은 무리수 켤레근이가 개수가 유리수인지 봐야 돼. 유리수란 말이 없으면 얘 넣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넣어갖고 뭐야? 뭐 더하기 뭐 루트가 0 이렇게 해서 얘가 0 이러고 이용하는 거야. 알았지? 예, 그런 문제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 내용 알아야지. 그치? 넣을 필요 없다. 얘가 근이니까 얘가 근인 거 알겠다. 왜? 개수 유리수란 말이 있으니까. 물론 안 넣고 요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다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있죠. 그럼 요게 나머지 하나는 알라 모르다. 알파로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힌트가 있다 없다? 있죠? 누구예요? 세근의 뭐야? 세근의 곱이 얼마입니까? 근답의 소형의 세근의 곱이 얼마죠? 3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얼마죠? 마일. 그 얼마? 마알파. 그래서 알파가 얼마인가 알았어? 마3인 걸 알아버렸어. 자, 세근의 합은 짠짠짠 다 더하면 사라지고 2 빼기 3이니까 세근의 합이 얼마죠? 마일이죠. 마일.
세 개 답이 얼마죠? 마A죠. A가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맞죠? 자, 2분씩 곱하고 4분. 얘랑 얘 곱하면 얼마? 얘랑 얘 곱하면 얼마? 마1이죠. 자, 얘랑 얘 곱했죠? 얘랑 얘 곱하면 얼마? 마3에다가 1 빼기 루트 2라 적을게요. 알았죠? 그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마3에다가 얼마야? 1 더하기 루트 2. 요렇게 무슨 말 이해되는데 알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마3으로 묶이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마3이니까 마6, 마1. 그게 얼마냐면 그 플러스 뭐야? b가 되죠. 맞죠?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7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솔직히 이게 2분씩 곱하기 4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요령하지 말고 그냥 그래. 니들 알아서 해. 알았지? 쓸데없는 얘기했다가 또 됐어요. 그냥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2분씩 곱해서 더해. 알았지? 더해서 2분씩 곱해서 더해. 자 그럼 A 답이 B 하니까 얼마가 돼? 마6이야? 답이 나와. 알았어?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얘네 두개 더한 거에다가 아니야. 됐어. 자 이제 뭐 말? 네. 알았어. 계산해. 여러분 총명한 머리로 알아서 다 계산할 거라 생각하고요. 자 오메가 지겨운 오메가, 할 필요도 없는 오메가, 그죠? 예. x 함수는 1에 하나는 오메가라고 할 때, 그러면 얘는 2차 방식 어떤 놈이 인수분해 원래 해야 되지만 인수분해 안 하고도 기억하죠? 플러스이면 누구예요? 플러스 x인가 알아 몰라? 알잖아, 그지? 인수분해하면 얘가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인수분해 해도 되고요, 직접. 자, 그러면 여기 그냥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당연히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메가 3승은 또 얼마? 1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오메가 3승은 1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럼 위에 보니까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있는데 오메가 3승은 다시 1이죠. 오메가 4승은 이거거든요. 오메가 5승은 제곱이에요. 그래서 반복이 된다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중요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기 총 몇 개 있으면 몇 개? 101개가 있죠. 그럼 3개 단위로 0 되잖아. 3개 단위로 0 되고 이게 밀려서도 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3으로 나온 나머지 얼마야? 2지. 그러면 밀려서 0이 되니까 다 뒤에가 0 되고 앞에 2개 1 더하기 오메가 맞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앞에서부터 쭉쭉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게 2개가 오메가 99승 더하기 오메가 100승인데 얘가 1인 게 딱 보이니까 1 더하기 오메가 맞다 안 맞다?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예, 우리가 오메가 익숙해지면 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점점 자꾸 하나하나 완벽하게 저한테 질문하시면서 계속 알아갈 거야. 알겠죠? 예. 이번에도 뭐 일은 5월에도 제가 자주 내려갈게요. 그래서 애프터를 하는 사람들은 애프터에서 만나면 될 것 같고 애프터 안 하는 사람들도 질문이 남았다. 저를 끌고 보충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저를 잘 활용하세요. 알겠죠? 잘 활용하셔서 자 1 더하기 오메가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얼마? 오메가 제곱이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죠. 1 더하기 1이죠. 1 더하기 오메가랑 그러니까 앞에 거랑 똑같죠. 예,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인 거니까 두 번째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곱하면 얼마? 오메가 3승이니까 1이죠. 1이죠. 2가 나와야 되는데 2오메가 났으니까 틀렸죠.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얘는 분모가 다르니까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통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통분해서 이렇게 올라와 주면 얘 당연히 전개도 되지만 전개 해도 되지만 왜? 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인 거니까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 켤레가 같죠. 얘가 마일이고 얘가 1인 거 우리가 알겠거든요.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마일 얘가 얼마냐면 1 분의 얘가 2 빼기 마일 그럼 얼마? 3분의 얼마? 3인 거예요. 그래야 맞지 그치? 3분의 3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부분은 우리가 아까 니네가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면 당연히 뭐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얼마 나온 거야? 1 넣은 거잖아. 근데 여기 근이 어차피 오메가랑 켤 오메가니까 얘가 x 빼기 얼마? 오메가 x 빼기 켤 오메가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럼 걷다 뭐 넣은 거야? 1 넣은 거잖아. 여기다 1 넣으니까 얼마? 3.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3 나와도 돼. 알았지? 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3분의 3이 1이에요. 1은 맞네요. 아까 기억 맞았고 니은 틀렸었죠? 예. 니은 뭐야? 니은 자 얘가 누구를 넘길까? 예,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인데 1 더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러니까 얼마? 마일입니다. 마일. 자, 켤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켤레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죠. 그러면 1 더하기 켤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분의 켤레 오메가가 마일. 마일 더하기 마이가 마이가 나와야 되는데 0이라 했으니까 틀렸죠. 기억 디귿이 답이니까 2번이 답이었었겠네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 다 잘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은 당연히 제가 안 할 거고요. 그럼 남은 게 연립방식하고 공통근 그 다음에 부정방식이 남아 있거든요. 요 얘기 끝나면 예, 각자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오늘 안에 다 못 끝나고 오늘이랑 다음 시간 같이 활용할 것 같은데요. 자, 보시죠. 연립 2차 방식이에요. 연립 1차 방식은 우리가 뭐 이미 아는데 가간법, 대입법. 2차 방식은 대입법으로 주로 풀죠. 1차랑 2차는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끝. 자, 2차랑 2차는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된 놈 갖고 각각 1차씩 두 개를 여기다 대입하면 끝. 보통 두 쌍 나오고 보통 네 쌍 나오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창을 소거하는 방법, 없애는 방법이 있고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거든요. 근데 관악고 기출에서도 여러분 본 적이 있고 중간고사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학교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두긴 하겠다. 자주 나오진 않을 것이다. 주로 나와봤자 요거다. 근데 이거보다 시험에 많이 나오면 대칭식이 많이 나오죠. 대칭식이 많이 나옵니다. 대칭식은 x-y 넣고 y-x 넣어도 어때요? 똑같은 거죠. 알겠죠? x-y 넣고 y-x 넣어도 똑같은 거. x-y 넣고 y-x 넣어도 y-x나 x-y 똑같죠. 그죠? x 곱하기 y나 y 곱하기 x나 똑같죠. 이런 게 대칭식이다. 자, 그럼 대칭식 연립 방식은 어떻게 한다? 예, 이걸 뭐 정리해서 넣어도 되지만 그거 갖고 안 되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한다? x, y를 다른 문자에 대한 방식의 근으로 생각한다. 이 두 분의 합이고 두 분의 곱으로 읽는다.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 t 플러스 두 분의 곱은 빵. 요걸 구한 다음에 요게 근이 얼마? 예, xy라고 생각을 해서 푸는 것이다. 문제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기로 하고 공통분 문제는 우리가 교육과정 밖에서 자 인수분해 안 될 때 이차항 소거나 상수항 소거가 있었죠. 똑같아요. 공통근도 이차항 소거나 상수항 소거를 푸는데요. 근데 뭐 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은 이겁니다. 오지관계 공통근 문제, 오지관계 공통근 문제. 주로 이차항 소거로 푸는 방법이 더 많아요. 자, 요거랑 여기 공통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오직 한 개를 갖는데 일단 공통근 대입하죠. 알파 제곱 k 알파 3은 0, 알파 제곱 3알파 더하기 k는 빵. 그 다음 2차항을 이렇게 없애는 게 편하면 2차항을 주로 없애요. 2차항 없애니까 k 알파 빼기 3알파니까 k 빼기 3알파가 되고 3 빼기 k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k 빼기 3으로 묶어내면 알파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k가 3이거나 알파가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k가 3이면 되냐? k가 3이면 방식이 어떻게 같아지죠? 오직 한 개 공통분이 아니라 몇 개가 돼버려? 두 개가 돼버려. 그래서 안 되죠. 그럼 알파가 이제 1이 돼야겠구나. 알파가 1이면 1 더하기 3 더하기 k가 0이니까 k가 얼마? 마4 이렇게 오게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k 이렇게 구하는 공통 관련된 문제. 세대는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종종 관련 내용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립방학 지주 결국 알았습니까? 그래서 연방 끝나고 또 공통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와서 한 문제 정도 안 나온 학교가 더 많을 거고요. 자, 부정방식 부정이 뭐예요? 정할 수 없다. 근을 정할 수 없어요. 왜 정할 수 없죠? 미지수 개수가 방정식 개수보다 더 많아서.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4다. 1, 3, 1.1, 2.9 셀 수 없이 많겠죠? 그럴 때 못 정하는데 자 보통 문제가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다 예, 이렇게
정수 조건 또는 자연수 조건을 주면서 이렇게 해를 제한적으로 구할 수 있게끔 주고요. 실수 조건을 주더라도 또 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서 주는 거야. 너희 해를 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야. 정수 조건 문제의 가장 특징 딱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특징이 뭐라 했어? 기억나는 사람 어떻게 생긴 거야? 네. 오도롭게 생긴 거야. 특징 생긴 거야. 특징 보자마자 정수 조건 부정 방식 이 생각나야 되는데 요거 보자마자 정수 조건 부정 방식 문제구나 생각나야 되는데. x가 1차식. 그치 곱해진 거 있다 그랬고 그다음 뭐야 x 하나 따로 y 하나 따로 상수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맞아요? 얘기했죠. 요 뭐야 a b여도 되고 그치 몇 a 몇 b 이렇게 있어도 되고 알았습니까? 두 문자 곱해진 거랑 각각 따로따로랑 이렇게 있으면 보통 정수조건 부정 방식이야. 미지수 몇 개? 2개. 식은 몇 개? 하나인데 그때 보통 곱해진 거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있고 상수항 있으나 마나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어떻게 푼다? x 묶어도 돼. 아니면 y 묶어도 돼. 니네 맘이야. 자 x 묶어봅시다. y 빼기 4. 여기 마삼으로 묶고 y 빼기 4. 여기 묶여진 여기 괄호 쳐진 요 모양 괄호를 똑같이 만들어야 돼. 다시 묶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삼y에다가 12잖아. 3인데요. 빼기 9를 해주는 거지. 그럼 y 빼기 4로 묶어주면 x 빼기 3이 되고 넘어가면 9. 곱해서 9야? 귀찮아서 내가 자연수 했어. 정수면 더 해야겠지만 자연수면 곱해서 9가 되면 표 만들어야지. 표 만들라고. 1, 9, 3, 3, 9, 1 맞아요? 그죠? 정수는 뭐야? 마일, 마구, 마삼, 마삼, 마구, 마일까지 와야겠죠? 예. 여기 표 만들어서 x는 4, y는 13, 한 쌍, 이게 또 두 쌍, 세 쌍 이렇게 나오는 해가 세 쌍으로 나름 제한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실수 조건 부정 방식은 우리가 그거 있잖아. 실수 제곱이 0보다 크다 같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시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a, b가 실수 그래서 실수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면 무조건이 0보다 큰 같은 놈을 더해서 0이 되려면 얘 0이 0이다. a, b가 0인 거 이렇게 오는 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일 때 a, b가 실수라면 a, b가 0 되는 거. 이거를 풀거나. 근데 이게 안 찾아질 때가 있을 거야. 안 찾아지면 어떻게 해라?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 쫙 해. 어쨌거나 걔가 실수래. 그럼 걔는 실근을 가져야 돼. 그 방정식은. 그래서 실근 조건. 실근가의 조건 뭐야? 판매 시험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푸는 게 부정 방식 내용이야. 그러면 남아있는 문제들을 보면 자 가봅시다. 자 1차, 2차는 하지 말죠. 예. 2차 정도 한번 할까요? 2차 이제 하면 빠르게 갑시다. 자 얘랑 자 인수분해 되는 놈이 있다 없다? 2차랑 2차 위에 거가 되죠. 맞죠? 는 0이 있어야 인수분해 된다. 그래서 는 8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는 0이 있는 놈 인수분해 되는 쪽이다. 자 그럼 x 빼기 y x 더하기 y가 0이 되는 거니까 x가 얼마가 돼요? y가 되거나 첫 번째 두 번째 x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y가 된다. y는 x, y는 마이너스가 써도 상관이 없겠죠? x하기 y 넣어요. 그럼 y제곱 x하기 y 넣어요. 이렇게 2y제곱이 8이니까 y제곱이 4가 되겠죠? y가 풀마 i가 되겠네요. y가 1일 때 또 y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y가 2면 여기다 넣어야 돼. x가 2야. y가 마이야. y가 마이야. x도 얼마야? 마이야. 이게 몇 쌍? 한 쌍, 두 쌍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이 x에게 마y 넣어요. y제곱 마y 넣었어요. 플러스 y제곱 2y제곱 8 4y제곱이 8이니까 y제곱이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y는 뿔마 루트 2 y가 루트 2일 때 이번에 여기다 넣어야 돼. y 루트 x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2 y가 마이너스 루트 1일 때 y가 마이너스 루트 2 x가 얼마가 돼?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이렇게 보통 나오게 되는 거. 자, 이게 뭐가 대칭식이냐? 이런 게 대칭식이죠. 자, 갑시다. 자, 7, 4, 5 이거 뭐 여기다 넣을 거야? 얘 위에 거 몇 차씩이야 일단? 위에 거 몇 차씩이야? 2차죠? 2차 x 1차, y 1차 곱하면 2차야. 이거 2차 두 중 인수가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럼 대칭식인지 먼저 의심하고 가는 거야. 대칭식 맞죠? x 더하기 y 보여? x 곱하기 y 보여? x가 y 보여? x, y 보여? 이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
x 더하기 y를 p로 놓고요. 그죠? x 곱하기 y는 뭐라 놓을까요? q를 이렇게 놓으시죠. 알았습니까? 그러면 위의 식은요. p 빼기 얼마, q는 얼마, 1 이렇게 되겠어요. 밑에 거는요.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2xy 갖고 있는데 빼기 1xy 해주면 저렇게 되잖아. 얘가 누구예요? p제곱 빼기 얼마가 돼요? q 그 얼마? 7. 가감법에도 될 것 같지만 아래에서 위 빼도 예쁠 것 같지만 1차랑 2차니까 아까 배웠던 개념으로 풀어볼게요. q는 그죠? q는 p 빼기 1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볼게요. 막 q를 했었으면 더 편했겠죠?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p제곱 빼기 p 더하기 1 빼기 7인 거니까 빼기 6 이렇게 오죠. 그래서 p 빼기 3 p 더하기 2가 0인 거니까 p가 얼마? 3 또는 얼마 나옵니까? p가 y가 나와요. 자, p가 3일 때 p가 3이면 q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고요. p가 마 2이면 q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 3이 되겠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누구 찾는 거예요? x 더하기 y가 얼마? 3이라는 걸 찾은 거고 x 곱하기 y가 얼마? 2라는 걸 찾은 거거든.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마 2, xy가 얼마? 마 3인 경우 이렇게 한 거거든. 이렇게 대칭식 이용할 때는 얘네 두 개를 다른 문자에 대한 근으로 보자. 두분의 합이랑 두분의 곱으로 보면 t제곱 마이너스 두분의 합 t 플러스 두분의 곱은 얼마? 빵 t 빼기 1 t 빼기 2는 빵. 그죠? 그럼 t가 1 또는 2가 되잖아. 그 즉 x가 얼마? 1이랑 y가 얼마? 2인 거고요. x가 2라면 y가 얼마? 1. 여기서 두 쌍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는 뭐 t 말고 k로 가볼까요? k제곱 마이너스 두분의 합 k 플러스 두분의 곱 빵. 여기에 두분이 xy다. k 더하기 3 k 빼기 1이 0인 거니까 k가 마 3하고 1이죠. 그래서 x가 마 3이라면 y가 얼마? 1인 거고요. x가 1이라면 y가 얼마인 겁니까? 마 3이니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이런 식으로 그 수소쌍으로 구하라 했으니까 1, 2, 1, 마 3, 1, 1, 마 3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칭식까지 연립방식. 자, 연립방식은 1차와 그죠? 2차 연립방식 1차와 2차 2차와 2차 대칭식 좀 전에 풀었던 대칭식까지 이렇게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활용은 니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활용은 10만 세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은 공통근 부정방식. 자, 여기는 공통근은 안 남아있죠. 없을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연립방식 뭐 해외 조건은 해가 한 쌍이면 1차랑 2차니까 여기 대입해서 뭐야 한 배씩 영어로 풀면 되겠죠. 활용 니네가 하시고요. 넘어가시죠. 됐어요. 정수조건, 실수조건, 부정방식 가봅시다. 자, 보자마자 뭐야? 아이고, 정수조건, 부정방식. 보자마자 뭐? 아이고, 정수조건, 부정. 모양이 그렇게 보여야 돼. 곱해진 거 따로따로, 곱해진 거 따로따로 알겠죠? 보여야 됩니다. 하지 말까요? 얘는? 네. 알죠? 하지 말자. 자, 차라리 푸시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실수조건 갑니다. 실수조건은 자, 방식 구하래. x, y. 뭐야? 방식은 뭐야? 이 문자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는 식 몇 개야? 한 개야? 그럼 무슨 방식이야? 부정 방식이야. 미수보다 식의 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근데 조건이 있나 봤더니 실수 조건이 있어요. 그죠? 정수 조건이나 실수 조건이 있어야 문제를 푼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먼저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은 그죠? 0꼴을 만들 수 있는지 보자. 못 만들면 평시보다 크거나 같다로 가자. 그럼 보니까 보통 우리가 요걸 맞추죠. 알겠죠? 가운데 하게 보통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4xy 보이네요. 4xy 있으면 4x제곱이랑 1y제곱 불가능하겠네. 그럼 1x제곱하고 얼마? 4y제곱이면 완전적으로 만들 수 있죠. 여기 하나 남는 건 누구? x가 하나 남았네요. 자, 여기 다 썼어요. 여기 누구? 마이너스 4x가 있죠. 누구예요? P를 4 필요하죠. 그죠?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근데 아까 4y제곱이었기 때문에 1y제곱도 써먹어야죠. 1y제곱. 여기 다 썼어요. 다 쓴 거 밑줄. 2y, 오케이. 여기 썼어요.
아까 4 쓰고 1 남았죠? 1 여기 써요. 다 썼네요. 그죠? 어머 세상에. 예쁘다 예쁘다. 얘가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얼마? 2y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0. 자 그러면 문제는 무슨 조건? 실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 빼기 실수. 실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은 놈이기 때문에 다 더해서 0이 되려면 각자가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x가 얼마? 2. y가 얼마? 마일. 정말 그때 얘가 0인지 확인하는 그런 꼼꼼함이 필요하겠죠? 맞아 아니에요? 맞거든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x 빼기 y는 답이 3이 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찾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리고 아예 눈에 안 보이게끔 문제를 주는 경우도 있어. 구성을. 알겠습니까? 뭐 하라고? 네, 판별식 하라고. 알겠죠? 가볼게요. 모두. 자, 못 찾았다 치자.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 써하자고요. x에 대해 할까요? y에 대해 할까요? x에 대해 하세요. 그럼 x고 얘는 상했고요. 자, x에 대해서 묶을게요. 그럼 4yx 여기 마사 x 내림차수 중이에요. 그래서 상수항 나머지는 싹 다 상수항이죠. 여기 나머지 상수항 얘는 상수항. 상수항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면 예 묶어주면 좋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그 마이너스를 묶어주는 게 좋긴 해요. 아무튼 뭐 이 문제는 뭐 그럴 필요는 좀 없었는데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x에 네임차수 했거든요. 근데 실수 xy가 있어. 그럼 이 x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x 개수 얘 상수항을 보는 거야. x에 대한 2차 방식이야. x의 2차 방식인데 그 x는 실수야. 실근을 가져. 실근. 그러면 그렇지? 실근 가의 조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크거나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 갈게요. 2 곱하기 2y 빼기 2 b 다시의 제곱 빼기 a 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짝수 판별식으로 본 상태입니다. 자 4y 제곱 마이너스 얼마? 8y 더하기 4 마이너스 10 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6y 제곱은 플러스 6y 제곱이죠. 마이너스 12y가 넘어 플러스 12y죠. 마이너스 6은 플러스 6이 되죠. 다 넘어갔죠? 예. 그게 작거나 같죠. 누구보다 0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또 6을 묶으면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인 거 보이죠? 고짜 묶기 이렇게 할게요. 고짜. 자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지금 작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죠? y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자 y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넣으세요. 마이너스 넣으시면 마이너스 넣으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넣으니까 5 마이 더하기 5 10 빼기니까 얼마? 8는요. 이런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4죠? 이렇게 되죠? x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 이걸 하면 똑같이 답은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훨씬 쉽지만 계산이 귀찮지만 안 되면 이걸 무조건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수 조건 부정 방식이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개념 복습은 끝이 나는 거예요. 알았지,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기본 문제들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도 연습을 또 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여러분 숙제를 C단계를 할래 안 할래요?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물어보려고요. 안 하겠습니까? 시험 끝나고 첫 시간이니까 예 그래 그럼 C단계 전까지 네, C단계 전까지 얘랑 안 쉬네요. 네? 얘랑 안 쉬네요. 5분만 쉬도록 하시죠. 네. 수업 끝난 거